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제 IP나 우리 ICMP 이런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막 보낸대요. 보내서 네트워크를 이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공격 기법이래요. 그때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이제 위장을 한대요. 위장하고 해당 네트워크 라우터에 브로드캐스트 그 주소를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한대요. 전송하게 되면 라우터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그 주소로 수신된 그 패킷은 해당 네트워크 내에 모든 컴퓨터로 싹 다 이제 전송이 된대요.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 내의 모든 컴퓨터는 수신된 그 패킷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송신 주소인 공격 대상지로 집중적으로 이제 전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공격 대상지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된대요. 이렇게 우리 이제 IP가 됐든 ICMP가 됐든 이런 특성을 이제 악용해서 엄청난 방대한 그런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머핑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스머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스머핑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때 스머프다라고 해서 영어로 써도 되고 스머핑 영어로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 한글로 써라, 영어로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한글로 작성하세요. 만약에 영어로 이제 정답을 쓰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한 글자를 내가 빼먹고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린 걸로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들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다른 말로 이제 도스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서버의 자원을 이제 고갈시킬 그런 목적으로 다수의 이제 공격자, 다수의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다가 집중적으로 쭉 전송을 시켜요. 전송을 시켜서 그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왕따 시키는 거죠.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한 명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서비스 거부 공격이요.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핑 오브 데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스머핑이라는 것도 있고, SYM 플러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얼 드롭이라는 것도 있고, 랜드 어택이라는 것도 있고, 디도스 공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서비스 거부 공격 유형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핑 오브 데스요. 죽음의 핑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네 우리가 이제 핑이라는 명령을 이제 전송을 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해서 그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 그걸 보고 우리가 핑 오브 데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패킷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패킷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영화의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한 큰 크기의 이제 영화가 한 편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를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 큰 영화가 내 컴퓨터로 한 방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은 조금씩 날라오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영화가 있을 때 이거를 작은 크기로 전부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전송해 주는 거예요. 전송하면 나는 이거를 받아요. 받아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것들을 원래 순서대로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해서 이제 한 편의 영화가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때 요 작은 크기로 분할한다 그랬는데, 요 작은 크기의 요 한 개를 보고 우리는 패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핑이라는 요 명령자인데, 요 핑이라는 명령어는 뭘 하는 거냐? 상대방한테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상대방한테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 검사할 때 우리가 핑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크게 이제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해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데,
큰 패킷을 이제 수백 개 패킷으로 잘게 전부 다 분할을 시켜요. 분할을 시켜서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내가 작게 잘라놓은 그 패킷 단위로 이제 전부 다 수신을 하겠죠. 수신을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전송된 패킷을 재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조립할 게 엄청나게 많겠죠. 해서 재조립하는 그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돼서 이제 전송된 각각의 이제 패킷에 대해서 ICMP 핑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이제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패킷을 하나 받을 때마다 상대방한테 나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백 개의 패킷으로 이제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수백 번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재조립할 때도 부담이 있는데 거기다 응답까지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패킷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시스템이 다운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이 우리 핑 오브 데스요. 그래서 핑 오브 데스 그럼 뭘 얘기한다? 패킷 크기를 어떻게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크게 이제 만들어서 전송을 하더라. 전송을 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 그게 이제 핑 오브 데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머핑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머핑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IP가 됐든 ICMP 이런 것들의 특성, 그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막 보내요. 보내서 이제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을 해주잖아요.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해당 패킷을 이제 받겠죠. 받으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응답을 해줘요.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패킷을 이제 주고받고 해요. 해서 내가 패킷을 보내면 상대방은 뭘 한다? 응답을 하더라. 응답.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해줘요. 내가 패킷을 전송했을 때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개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똥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개똥이 얘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나는 이제 공격자. 내가 이제 공격자가 돼서 이 개똥이 컴퓨터를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IP 주소를 속여요. 속여서 개똥이 IP인 것처럼 해서 내가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로 내가 메시지를 뿅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브로드캐스트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 이제 교내 방송하죠. 그 교내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내 방송은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겠죠. 아니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단지 내에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개똥이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속여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패킷을 하나 보내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자기 영역, 자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PC들, 만약에 이곳에 PC가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대 PC들한테 이 패킷을 전부 다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패킷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0대 PC가 개똥이가 나한테 패킷을 보냈네. 그리고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그 응답을 다 해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게 100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똥이는 그 응답을 1000번, 10,000번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똥이 컴퓨터를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스머핑이요. 그래서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해요. 내가 마치 개똥이 컴퓨터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여서 해당 네트워크의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지로 그렇게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가 IP 주소를 속여서 누구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한다?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를 이제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전송하더라.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뭘 얘기한다? 전체 방송, 교내 방송 그런 걸 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패킷을 받아서 이곳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PC들한테
개똥이가 전송한 그 패킷을 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그 패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킷을 해당 네트워크 내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그 해당 패킷을 다 전송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는 수신된 그 패킷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줘야죠. 그 응답 메시지를 누구한테 한다? 이 패킷은 개똥이가 보냈으니까 개똥이한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더라. 응답 메시지를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나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응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개똥이 네트워크, 개똥이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네트워크 가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그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스머핑이라는 게 아예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 있죠.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미리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스머핑 공격을 당하지 않겠죠. 이런 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핑은 뭐다? 그래서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을 한다.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공격 방법이 우리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YN 플러딩이요. SYN이라는 거는 우리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동기 유지하는 거예요. 동기 유지해. 너랑 나는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거니까 서로 이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라. 그게 이제 SYN이거든요. 우리가 TCP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하기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거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해요. 여기서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하고 나는데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이 이제 서로 그냥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할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건데 주고받고 하기 전에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기 전에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송신 측에서 이제 수신 측으로 SYN 신호를 먼저 보내요. 야, 동기 유지해. 너랑 나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거야. 너랑 나랑 이제 연결된 상태로 유지 좀 해줘. 그렇게 이제 SYN 신호를 띡 하고 보내고 나면 수인 측에서 이제 알았어.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이제 SYN 신호를 보내면서 ACK도 같이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ACK가 긍정적인 그런 응답이에요. 긍정적인 응답이요. 그래서 알았어. 너랑 나랑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거니까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송신 측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연결 잘 됐구나. 알았어. 이제 데이터 보낼게. 그리고 또 긍정적인 대답을 또 보내요. 보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SYN 플러딩 이 공격자가 이제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켜서 서버가 대기 상태로 놓여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격자가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공격자예요. 그럼 내가 이제 송신 측이 되는 거예요. 가상의 이제 클라이언트로 위장해서 내가 마치 이제 송신 측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서버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내가 너한테 뭔가 보낼 거니까 동기 유지해. 그렇게 이제 보내면 수인 측에서 알았어. 너랑 이제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이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너랑 나랑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거니까 너 동기 유지해. 그렇게 이제 데이터 또 보내요. 그리고 나면 수신 측은 또 알았어. 너랑 동기 상태 유지할게. 그렇게 해서 또 데이터를 보내요.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이 서버는 수신 측은 어떻게 된다? 대기 상태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 이 서버는 나랑 계속해서 동기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SYN 플러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SYN 플러딩 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수신지에서 SYN 그 수신 대기 시간을 줄여요. 줄이거나 아니면 침입 차단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YN 플러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티어드롭이요. 티어드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용량이 크다 그랬을 때 그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뿅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잘게 다 자른다 그랬어요. 그때 잘라놓은 그 크기 그 단위가 우리 패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다 분할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상대방은 그 패킷들을 받아서 원래 순서대로 이제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이제 그걸 사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를 한 방에 이거를 뿅 하고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다 작은 단위인 그 패킷 단위로 전부 다 분할을 시킨다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거를 뿅 하고 보내주면 상대방은 이거를 원래 순서에 맞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순서에 맞게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이 패킷을 보낼 때마다 번호를 매겨서 보내는 거예요. 순서. 어떤 순서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 순서를 같이 보내주는데 그 순서를 보고 우리는 플래그먼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전부 다 잘라놓고 얘네들마다 어떤 순서대로 조립하면 되는지 그 번호를 전부 다 매겨서 이거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해서 하나씩 이제 패킷 단위로 보내겠죠. 보내더라도 이게 도착할 때는 20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4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13번이 도착하고 15번이 도착하고 16번이 도착하고 8번이 도착하고 그렇게 도착하는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를 보고 이제 수신 측에서 이 패킷들을 다 모아서 이 번호에 맞게끔 다시 재조립을 한다고요. 재조립을 해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해서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이제 패킷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분할을 했는지 그 분할 순서를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플래그먼트 오프셋이라는 그 값을 같이 전송한다고요. 그때 만약에 티어드롭이라는 이 공격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오프셋 값 있죠. 그걸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시켜서 수신 측에서 이제 재조립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거 조립하려고 막 보니까 순서가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재조립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과부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티어드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티어드롭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패킷 전부 다 이제 폐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드롭이라는 건 뭘 하는 거다? 오프셋 값을 변경시켜서 수신 측에서 뭘 못하게 재조립을 못하게 재조립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이제 가버를 발생시켜서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티어 드롭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더 어택이요. 랜더 어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우리 송신 측 IP수가 있고 수신 측 IP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주소를 모두 다 공격 대상의 IP수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똥이를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어요. 자, 개똥이 컴퓨터에 IP 수가 있겠죠. 자, 패킷을 이제 하나 보냈는데 송신 IP는 이제 개똥인의 IP. 그 다음에 수신 IP도 개똥인의 IP. 그렇게 해서 이제 IP 수를 그렇게 속여서 만약에 전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제 패킷을 보내는 거죠. 패킷이라는 거를 이제 개똥이가 개똥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이 개똥이 패킷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킷을 계속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개똥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랜더 어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킷을 공격받은 그 공격 대상은 송신 IP수가 자신이잖아요.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응답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패킷 전송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무한히 그렇게 응답하게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랜드 어택이라고 하더라. 이 랜드 어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 IP소랑 수신 측 IP소 그 적절성을 서로 이제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랜드 어택이라는 건 뭐라는 거다? 패킷을 전송할 때 송신 측 IP소, 수신 측 IP소를 모두 공격 대상의 IP소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무한히 응답하게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보고 우리는 랜드 어택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요. 디도스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걸 보고 우리가 디도스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된 그 공격 지점에서 한 곳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을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디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제 한 명이 아닌 거죠. 공격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여러 명이서 이제 서버 한 대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이제 호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취약한 애들 있죠. 그 취약한 그런 호스트들을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 툴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해서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막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에이전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특정 서버를 이제 집중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공격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디도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분산 서비스 공격 툴이라는 걸 써요. 이 분산 서비스 공격 툴이라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데몬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분산 서비스 공격 툴에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트린 00라는 것도 있고요. TFN이라는 것도 있고, TFN2K라는 것도 있고요. 슈타첼 드라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트린 00라는 거는 가장 초기 형태의 그 데몬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UDP 플러딩 그 공격을 이제 수행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 트린 00예요. 그 다음에 이제 TFN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트린 00보다 좀 더 이제 공격 기법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UDP 플러딩 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CP, SYM 플러드 이 공격도 할 수 있고 ICMP 응답 요청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스머핑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TFN이요. 이 TFN을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게 TFN2K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슈타첼 드라트요. 얘는 이제 요 앞에서 세 개 만들어 놨잖아요. 얘네들의 기능들을 전부 다 유지를 해요. 유지하면서 이제 공격자가 됐든 마스터가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노출 안 되게 암호화된 그런 통신을 수행하는 그런 공격 툴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툴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 분산 서비스 공격 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특징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도스라는 건 뭘 얘기한다? 여러 곳에 분산된 그 공격 지점에서 한 곳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을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디도스라고 하더라. 이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